여러분, 부동산 경매를 통해 집을 살 때 허무하게 돈을 잃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밤낮으로 일하며 모은 돈이 한순간에 사라진 일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저의 수강생 중 박 선생님이 있는데 제 수업을 듣기 전에 독학으로 경매를 했대요. 책이랑 유튜브로 공부를 하고 괜찮은 물건이 있어서 입찰을 했는데 1등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낙찰을 받고 대출을 알아보는데 문제가 있는 집이라 대출이 안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찰 보증금을 포기하고 취소 신청을 했대요. 근데 입찰하기 위해 낸 입찰 보증금은 1,300만 원이었습니다. 집은 멀쩡한데 왜 1,300만 원을 손해봤을까요? 박 선생님은 이걸 못했기 때문에 1,300만 원을 한순간에 잃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내성적인 건물주 제이든입니다. 오늘은 돈을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경매로 집을 살 때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먼저 이걸 해야 합니다. 권리 분석이죠. 오늘은 권리 분석이 뭔지, 왜 해야 하는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권리 분석이 뭘까요? 입찰하는 부동산의 권리 상태를 파악하는 단계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경매로 어떤 주택을 샀을 때 책임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임차인의 보증금을 내가 줘야 하는지 알아보는 걸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집을 경매로 낙찰받았을 때 낙찰자가 물어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 손해가 생길 문제를 미리 파악하는 단계죠. 이걸 분석하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봐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 임차인 권리 분석. 자, 첫 번째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 등기부등본이 뭘까요? 사람으로 따지면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역사가 적혀 있는 거죠. 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이 다세대 빌라인지 다가구인지 아파트인지 상가인지 몇 평인지 소유자가 이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게 있는지 압류 근저당 등 문제가 있는지 적혀 있습니다. 그럼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은 뭐냐? 내가 경매로 집을 샀을 때 이 집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 다 없어질 것인지 아니면 낙찰자가 뭔가 책임져야 하는지를 분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보통 경매학원에 가면 말소 기준으로 볼 수 있는 건 근저당, 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등등 뭐뭐가 있고 이 중 가장 빠른 날을 찾아서 인수하는 게 뭔지 분석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걸 10초 만에 끝낼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해요. 우리는 매각물건 명세서만 잘 보면 됩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보입니다. 이 집에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참고해라, 참고하고 입찰해라 라고 문제를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거짓말 안하고 10초면 분석이 끝나요. 매각물건 명세서를 보면 아래에 이런 칸이 있습니다.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저도 모르겠어요. 확실히 알고 있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문구,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 소멸이란 말은 완전히 지워진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소멸되지 아니한다를 풀어보면 완전히 지워지지 아니한다. 이걸 다시 풀어보면 없어지지 않고 남는다. 즉,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은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 칸에 뭔가 쓰여져 있다면 없어지지 않고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낙찰자가 책임져야 할 문제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저는 이 칸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 물건만 골라서 합니다. 조금이라도 찝찝하면 그냥 안 해요. 경매로 나오는 물건은 많으니까. 두 번째, 임차인 권리 분석. 내가 경매로 낙찰받고 싶은 집에 임차인이 살고 있다면 낙찰자가 물어낼 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임차인의 보증금이 얼마인지, 이 보증금을 내가 물어내야 하는지 상관없는지를 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임차인 권리 분석을 하려면 알고 있어야 할 게 있어요. 임차인의 권리인 대항력과 최우선 변제권을 알아야 합니다. 대항력이 뭘까요? 임차인의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힘. 다시 말하자면 나의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보증금을 달라고 대항할 수 있는 힘. 예를 들어 임차인이 보증금 3천만 원, 월세 50만 원으로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면 계약기간 2년과 보증금 3천만 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힘을 가집니다. 근데 대항력이 없다면 보증금 3천만 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물론 대항력이 없어도 최우선 변제권에 해당된다면 정해진 금액 한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차인의 권리는 경매를 안 하더라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내가 임차인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서 경매로 투자하는 입장에서 이걸 분석할 줄 알아야 물어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이 가능하고 손해를 안 보는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최종 정리를 해볼게요. 경매로 집을 살 때 물어낼 돈이 없는지, 책임질 게 없는지 권리 분석을 해야 한다. 권리 분석은 두 가지,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 임차인 권리 분석이 있다. 등기부등본 권리 분석은 책임질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임차인 권리 분석은 물어낼 돈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제대로 한다면 거의 다 끝난 거나 다름없습니다. 건물주가 되고 싶으신 분은 무료 소책자를 읽어보세요. 영상 아래에 있는 본문 글에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